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지금 연타석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의 겸업을 내고 있는데,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공사가 중기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이에요. 중기업 외에 또 다른 업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를 놓고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겸업이에요. 이거하고 이중소속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문제죠, 이거.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전면금지했죠. 이것은 내가 중개사무소로 놓고 식당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겸업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먼저 보고 가면 우리 교재는 지금 그 개인인 개공의 겸업에 대한 부분은 저 뒤에 있어요. 교재. 어디 있냐면 167쪽이 있죠. 그러면 개인인 개공은 공인인상기업공사나 중개인을 말하죠. 이들을 얘기하는데 공인인상기업공사와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겸업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럼 겸업제한 규정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능력이 닿으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못합니다. 경내 공매 업무를 중개인은 못해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허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능력이 닿으면 개인은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법인은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법인은 우리 법 제14조죠.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정 업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법인은 토탈 몇 가지만 허용했다고요? 토탈 7가지.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허용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겸업 제한을 법인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법인은 그러니까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업 제한의 범위가, 겸업의 범위가 개인이 넓어요, 법인이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어요. 거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실무를 보면 그냥 느낌이 팍 옵니다. 실무를 보면. 우리 실무에서 개인인 개공은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 안 해버린 겁니다. 그냥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인의 경우는 직원을 수십 명 모였고 대형화됐는데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제한을 안 했다. 그러면 중기업은 아주 부수적으로 하고 이상한 업무 하더라 이거예요.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겸업을 제한을 받고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꼭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점점 시험에 다가갈수록 제가 이 말을 강조를 할 건데 공인인상기업공사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면요. 이 지문은 일단 오라게 해야 되고 틀렸다게 해야 돼요. 공인인상기업이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지문은 OX, O란 얘기죠.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요, 법인의 겸업을 푸는 거에 대해서 더 반대하고 있어요. 더 반대합니다. 겸업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협회가 더 반대해요. 왜? 이거 돈 낸다고 하면 대기업들 다 뛰어들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업 제한을 안 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참고인데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개인의 경우 이제 제한을 받는 경우가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 주쯤에 공부하겠죠. 우리 금지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의 첫 번째가 매매업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우리 못합니다. 우린 중개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매업 모두 금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영리행위 종사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경매 공매 업무가 허용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경공매 안 됩니다.
근데 공인인상개국이나 중개인은 경공매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개인은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자, 이건 법에서 명문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고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경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A가 중개사무소 열으셨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을 해버리십니다. 이거. 이 정도의 경업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분이 출근했으니까 여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의뢰인 찾아왔습니다.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개공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건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회사 나가면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하잖아요. 갑근세. 우리 개공한테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와버리면요. 이거 대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대여로 처벌되는 건 아니죠.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형태가 너무너무 많죠. 일주일 내내 나가지 않고 이틀만 나간다. 그럼 5일 동안 사무소에 열어놓을 수 있겠네? 가능할 걸로 보이고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다 쉰다.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재택근무를 한다. 열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공이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건 대여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내가 회사에 나가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문방구를 따로 합니다.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은 경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문방구가 사무소 근처에 있는 게 좋겠네요? 손님이 왔을 때 얼른 달려와서 도장 찍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겸업을 고려하는데 겸업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중개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입장 기본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니까 중개업에 전념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우리 철호에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하게 해야지.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겸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겸업을 이제 보는데 법인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토탈 7가지만 딱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다. 그럼 그 6가지 업무라는 게 첫 번째, 중개업 외에 첫 번째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청소 붙이고 경비 붙이고 주차 붙이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대행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원룸 관리 대행,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근데 물건이 지금 상가나 주택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한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 대행 안 됩니다. 주택과 상가만 된다.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주택과 상가만 된다고 했으니까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 됩니다. 다음,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권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니까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컨설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직접 포크레인 들어가고 땅을 들러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이죠, 이거.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없다? 건축업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조성, 부동산 펀드 조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거 아주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도 못한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만 가능하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지금 뭐예요? 예? 커피예요? 치킨이에요? 치킨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러면 통닭집 프랜차이즈 우리 개공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안 돼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럼 중기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그러니까 중기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다.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누구야 됩니까?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을 우리는 완전히 구분하게 쓰고 있죠, 지금. 그럼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요.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양 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관리 대행이 있고 분양 대행이 있죠. 그럼 이건 주상이라만 딱 못을 박아놨죠. 주택과 상가만. 그럼 이거 토지 분양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계약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내리할 수 있어요. 이건 잠시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 도배업체. 이것의 소개까지는 가능해요. 직접 운영은 안 됩니다. 소개까지는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경험 6가지가 이거고, 시험에서요. 다음,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이 문제가 주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 따서 암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이거 나중에 이제 암기표에 그렇게 나왔고요. 이거 관리대행이죠. 상담이죠. 프랜차이즈죠. 분양대행이죠.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의 알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죠. 관상, 차분, 경위로 암기할 거예요. 관상, 차분, 경위.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이게 겸업이에요.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자, 차츰 암기하자고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인증서 개공 있죠? 공인인증서 개공은 6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다. 우리 공인인증서 개공은 이사업체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법인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나아가서 우리 중개인 있죠? 부칙규정형 개공. 중개인의 경우는 뭐만 안 돼요? 경공매만 안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기업이 아니죠. 중기업 아니잖아요. 중기업이 아니죠. 중기업을 지휘하는 업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취입니다. 특수법인은 당연히 이 업무 할 수 없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주고요. 이제 경공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는데 우리 교재는 166조개국이 6번에 지금 현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있죠. 경매는. 그리고 공매는 이거 공개매각의 준말이거든요. 공개매각. 그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공매를 공부해요.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 맞아요? 특수법인 맞죠? 우리 특수법인 중에 지역농협,
산림주와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여기는 특수법인이에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비업무용 국내,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요즘 뭐 국내는 내진 않아요. 그러면 경매 부동산,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 이 업무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걸 분석해 준 거고, 취득계약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죠. 이게 대리예요. 명실공히 우리 개공한테는 이게 허용이 됐는데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한테는 한 가지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보수를 받고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도 못해요. 경공의 업무를. 그럼 우리 개공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다루게 될 거고 이번 순한테도 안 다뤄요. 이 내용이 공인인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뤄보는 헷갈리기 때문에 3, 4월 달에 이제 일단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게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으라고 했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해서 하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만 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중개인은 못하지만. 그럼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했으니까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합니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대리인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개공이. 근데 지금은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합니다. 부동산에 와가지고 경매물건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등록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일단 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